네, 연습 문제에서 3번. 한번 같이 봅시다.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공역은 1, 2, 3, 4, 5, 6까지 있나요? 네. 이게 맞네. 이렇게 있을 때 f1의 y값하고 f2의 y값을 더해서 이것이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가 몇 개가 가능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4의 배수가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찾아야 되겠죠. 4가 가능할 거고요, 8이 가능할 거고, 더해서 12, 16 뭐 이런 애들이 가능할 거예요, 합쳐서. 그런데 16은 불가능한 게 y값이 제 아무리 커봐야 6이잖아요. 얘는 불가능한 값이래요. 둘 다 6이라고 할지라도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6, 요 12는 바로 나오죠. 가령 순서쌍을 f의 1의 y값하고 f의 2의 y값을 순서쌍으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경우라면 둘 다 6이면 가능하죠. 얘의 y값도 6이고 얘의 y값도 6이고. 그렇다고 해서 함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요거 가능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자 이거지. 그럼 4가 된다, 더해서 4가 된다라는 거는 또 뭐가 가능하냐면 4가 되려면 이런 게 가능하죠. 하나의 y값이 1이고 또 다른 y값이 3이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1 이런 순서쌍이 가능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8은 이쪽이 y값이 2면 이쪽은 y값이 6, 이쪽이 3이면 5, 4, 4, 5, 3. 이 순서상은 요거예요. 이걸로 해서 그 다음에 6, 2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요거 다 세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겠지. 그럼 몇 개예요? 5개에 9개 나올 수 있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런데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x의 y값하고 그놈의 반대되는 x의 y값 두 개를 합쳐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1이 나오는 케이스,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함수 찾아야 되는데 이때 조건은 뭐냐면 x가 0보다 큰 값이면 그거의 y값도 양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은 y값을 양수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놈의 반대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f의 1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 두 개 더해서 합쳐서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까요? 가령 요거 기왕에 썼으니까 요 놈으로 따지면
F1의 y 값이 가령 1이다.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2가 돼야 절대값이었을 때 1이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 요 놈은 가령 2라고 치면 얘는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일 때도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을 가져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얘가 만약에 y값이 3을 가졌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다음은 안 되죠. 그쵸? 그러면 F1이 하나 결정되는 순간 총 4가지의 함수가 탄생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F1만 그런 게 아니라 F2나 F3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F2가 여기랑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함수값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 4가지가 탄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이걸 더하는 게 아니라 F1이 4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F2도 4개를 만들어낼 수 있고 F3도 4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적용되니까 64로 계산돼요. 더하는 거 아니에요? 12로 더해서 10이 나오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이거 더하면 안 돼.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만약에 요 케이스가 있다고 쳐봐. 4개 중에 하나가. 그 상황에서 F2와 F-2의 개수가 이거 절대값에서 1 나오는 개수가 요 하나에 대해서 이만큼 4개가 존재하거든. 곱해야 돼. 이해됩니까? 왜 곱하냐고? 여기도 봐봐. 여기도 1이고 마이너스 2고 여기도 2고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요거 하나당 요 함수들은 이렇게 갔던지 또는 이거일 때 이렇게 갔던지 또는 이거일 때 이렇게 갔던지 이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당 4개가 존재하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F3도 똑같이 가능한 거니까 다 곱해버려야죠. 이해될까? 또 연습 문제 또 질문? 아니면 안 풀어봤나? 지원이 다 안 풀어봤어? 다 풀었어? 나머지에서는 질문 없어요? 우리 집을 방법하고 집을 금액의 숫자도 했었죠? 네. 그러면 순열은 설명했나요? 순열도 설명했어요? 기억난다. 1번까지 풀었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 자, 2번부터는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뭐에 주안점을 둬서 생각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면서 각 문제당 물론 내가 강조를 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가 마치 순열 계산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순열 계산의 특징이 뭐였어요?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으면 5개부터 시작을 해서 5, 4,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해지는 그 계산 방식. 그런 계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걔한테 순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굳이 순열로 쓰지 않고 그냥 숫자 계산을 할 거예요. 자, 2번에 필수예제 2번에 보면 첫 번째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가능한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순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숫자 카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틀에 맞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순열이든 조합이든 항상 서로 다른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지. 자, 학생입니다. 학생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라는 멘트를 보면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학생한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6번 학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칩시다.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냐면 숫자 카드가 1부터 6까지 한 장씩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럼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냐면 얘네들을 갖고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것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비유하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 1부터 6까지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6가지가 가능하죠.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가 됐든 2번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쳐봐. 그럼 이 자리에는 2번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5가지. 그러고 나면 여기에는 4명이 가능하죠. 그 다음 3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의 형태가 순열 계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6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1까지 떨어지는 이 곱하기 계산 뭐라고 불렀죠? 6팩토리얼이라고 불렀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720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우려하는 거는 6P 6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계산을 하고 봤더니 얘가 6P 6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걸 읽고서 아 6P 6이래 하고서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런 걸 의식하지 말라 이거야. 너무 의식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는 요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정리하고 봤더니 아 6P 6이네 또는 6팩이네 라고 하는 거지. 해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이 방법이 6P 6이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매이면 계산이 힘들어져.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6명의 학생을 전부 다 배열하는 게 아니라 4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달라진 거예요? 1부터 6까지 있는 건 똑같은데 4명만 세울 거니까 하나, 둘, 셋, 4자리 숫자 만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4명만 세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6, 5, 4, 3 여기서 끝나는 거죠. 계산 방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번, 1명, 그 다음에 부반장 1명 이렇게 뽑는 경우래요. 자, 이거는 뽑는 건데 배열하는 게 아니라 뽑는 건데 왜 계산이 이렇게 되냐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자리가 있는데 서로의 타이틀이 달라. 요 앞에 앉은 사람이 반장이고 뒤에 앉은 사람이 부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치 숫자로 따지면 여기는 10의 자리가 숫자가 되고 여기는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타이틀이 다른 거예요. 반장이랑 부반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1번 학생이 오고 여기에 2번 학생이 온 것과 여기에 2번 학생이 오고 여기에 1번 학생이 온 거는 다르죠. 왜? 1번이 반장이고 2번이 부반장인 경우고 여기는 2번이 반장이고 1번이 부반장인 경우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숫자 배열로 따지면 서로 다른 6개의 숫자에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 것과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면 타이틀이 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몇 개예요? 그러면 요 생각을 해서 6 곱하기
5, 30까지가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다를 때도 마치 숫자 카드를 배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타이틀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반장 2명은 불가능할 거고 뭐 할까요? 뭐 대의원 2명 이렇게 뽑는 건 얘기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1, 2나 2, 1이나 둘 다 대의원인 건 똑같은 거니까. 타이틀이 똑같을 때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타이틀이 다르면 아 방법은 달라지겠구나.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구나. 자, 그 다음 이런 순열 계산의 종류에서 이 정도면은 그나마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3번부터는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자 그렇게 하는데 자, 총 9명이 있고요. 그 중에 여자는 5명, 남자는 4명이에요. 사람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조건은 충족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학생일 때랑 똑같이. 일렬 배열하는 것도 똑같아요. 문제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무슨 조건이 붙었어요? 서로 이웃해야 서로 같이 뭉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각할 거냐. 예요.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다 기억했는데 서로 이웃하는 것은 일단은 한 개의 묶음으로 생각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람으로 따지면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여자를 세모라고 하고 남자를 동그라미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자 5명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남자들은 뭐 각자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다 보면 어딘가에 이런 것도 만들어지겠지. 이런 것도 만들어질 거고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또는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 몇 가지나 만들어줄 수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하라 이거지. 그럼 이건 사람을 몇 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5명으로 생각해서 일렬 배열하는 것과 같죠. 일단은 요 가지수는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좀 더 줄인다고 치면 5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죠. 줄여서 얘기한다고 치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안에 만약에 요거 하나만 따진다고 쳤을 때 여자한테 이름을 여자가 다 다른 사람이니까 요 하나당 여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앉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1번, 3번, 2번, 4번, 5번이 앉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1번, 4번, 3번, 2번, 5번이 앉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를 맞바꾸는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요 한 가지만 따져도. 요거 하나당 이 노란색 개수만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도 존재하는 거고 여기도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느냐? 여기다가 여자끼리 자리를 바꾸는 숫자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여자끼리들 자리를 바꾸는 거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자끼리 자리를 맞바꾸는 건 몇 개예요? 여기서도 인원은 공교롭게도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 나오겠죠. 근데 요거 5팩토리얼이에요. 그쵸? 그것이 앞에 있던 뭐랑 원래 해설했던 5팩이랑 곱해져야 되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똑같아요. 5팩토리얼은 얼마죠? 계산해보면 요거잖아. 요거 계산한 거잖아. 120이에요. 얘는 120 곱하기 120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4니까 144에 공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죠. 가지수가 엄청 많겠죠. 14,400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로 이웃해라 라고 하면 일단은 한 개의 묶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뭘 한다? 그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도 계산해야 된다. 그 두 개를 각각 곱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네. 이웃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떤 여자들끼리 서로 이웃해라 또는 남자들끼리 서로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상황이 주어졌다고 치면 반대 상황도 주어지겠죠. 여자들끼리는 절대로 옆에 붙어서 앉으면 안 된다. 또는 남자들끼리는 서로 절대로 붙어서 앉으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숫자도 똑같습니다. 여자 5에 남자 4명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예요.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남자들끼리 붙어 앉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떨어져 앉아야 되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거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나야 하고요. 그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사이사이에다 배치하면 돼요. 이게 심플한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여자를 세모라고 합시다. 남자는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현재 같이 앉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남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웃해도 좋은 건 여자죠. 그러면 여자부터 나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자 이런 식으로. 여자 5명. 첫 번째 여자 5명을 배열하는 숫자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거는 5팩토리얼이 되겠죠. 120.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여자 사이에 남자를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붙어 앉으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남자. 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자리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방법이 간단해져요.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1번에게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해. 남자 1번한테 너 어디 앉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남자 2번한테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남자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남자 1번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죠. 그래서 얘한테 선택권은 6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남자 1번에 선택지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나를 골랐으면 남자 2번은 몇 가지 선택지가 남았어요? 5가지가 남았죠. 남자 3번은 4가지 선택지가 남았어요. 남자 4번은 3가지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요만큼이 남자들이 고를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상태에서 남자가 앉는 방법이 요만큼씩 존재하는 거니까 최종 답은 5 팩토리얼에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게 내가 찾는 답이 되는 거죠. 여자가 일단 앉는 방법이 가질 수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남자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요만큼씩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거를 어거지로 얘를 6P4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계산하고 봤더니 6P4인 것 뿐이야. 내 말 이해됐을까요?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 거고요. 숫자는 엄청 크게 나오겠네요. 어쨌든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은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나열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쭉 배열을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배치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 1번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 앉을래? 6개 자리 중에서. 그래서 6가지를 고를 수 있다. 남자 2번은 남은 5가지 선택지에서 고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될까요? 이 2가지를 배웠죠. 이웃해야 되는 거 무조건, 아니면 이웃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네요. 이 번호 몇 번이었죠? 4-2번. 아까 여자 이거 몇 명이었어요? 여자 5명. 여자 5에 남자 4명인 상황인데 얘네들이 교대로 앉으래요. 남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여남 이럴 때는 교대로 앉을 때는 숫자가 누가 더 많은지부터 알아야 누구부터 먼저 앉아야 될지가 판단이 되겠죠. 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아까랑 똑같이 세모, 남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한다고 치면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끝났죠? 요거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이 배치는 가능한데 이 배치는 남녀 하나, 둘, 셋, 넷. 끝났죠? 여자도 하나, 둘, 셋, 넷. 끝났죠? 그럼 여자 한 명이 여기 붙을 수밖에 없어요. 교대로 앉으라고 했는데 안 되죠? 얘는 불가능하다 이거지. 즉 숫자 파악부터, 숫자가 지금 서로 다르잖아. 하나는 5명, 하나는 4명.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배열이 가능한지. 만약에 숫자가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똑같으면 맨 앞에 여자가 앉는 경우하고 맨 앞에 남자가 앉는 경우로 일단 둘로 갈라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쪽 위에 거 계산하고 밑에 거 계산한 다음에 2개를 어떻게 돼? 더해야 되겠죠. 그게 합의 법칙이죠. 우리가 배웠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으면 이것도 계산하고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숫자가 다르니까 이거 하나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얘는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달라져. 디테일하게 보면 숫자가 같을 때와 다를 때도 좀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를 찾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 쉽죠? 여자가 앉을 자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자 1번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에 앉을래? 여자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여자가 앉는 방법의 숫자는 이렇게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만큼 있겠죠. 자리가 5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앉는 방법의 숫자는 남자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그쵸?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각각이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이 둘을 곱해야 되겠죠. 요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잘 봐. 여기다가 여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앉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이제 남자를 해볼게요. 남자가 1번, 2번, 3번, 4번에 앉을 수도 있지만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남자 2번, 1번, 3번, 4번도 가능하고요. 요 하나당 이렇게 쭉 또 그만큼 개수가 있는 거니까 곱해야 돼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문제지 답지 보면은 이제 보통 이걸 줄여서 5팩 곱하기 4팩 이렇게 표현하긴 하죠. 줄여서.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야. 내 얘기는. 이거는 결론만 얘기하는 거고. 이 결론을 보고서 왜 나는 답이 저렇게 안 나올까 고민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왜 저런 숫자 배열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은가? 한 번에? 여기까지만 하고서 여러분들 연습할 시간을 줄게요. 5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비상 문자가 6개 있습니다. 항상 이런 문자 나올 때는 문자가 다 똑같은지 똑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 다른지부터 체크하세요. 얘기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기 보시면 동일한 글자는 하나도 없네요. 이때 첫 번째 V가 맨 앞에 있어야 되고요. G가 맨 마지막에 있도록 배열하는 수를 생각해 보래요. 이거는 지정해 줬으니까 쉽죠. 맨 앞에는 V가 오고요. 맨 뒤에는 G가 오면 돼요. 그럼 나머지 글자는 몇 개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6개가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네 자리만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배열하는 숫자는 당연하게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사람 배열하는 우리 맨 처음에 1번 풀었던 거랑 똑같죠. 이거는 간단하네요. 두 번째부터가 이제 진짜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알려주고 싶은 것 같은데 두 번째는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가 문자 2개가 있도록 배열하래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V하고 G 사이에 2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V가 앞에 있으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든지 둘 중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지. 요것도 10개 있고 요것도 10개 있다. 그러면 10개 곱하기 2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건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고 남은 글자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셈이죠. 이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죠.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이웃테라라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하나를 묶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단지 여기 안에 들어갈 사람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부터 결정하면
자, 여기에 이 그룹에 낄 사람. 나머지 글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글자 몇 개? 4가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3가지. 그래서 이 그룹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글자는 총 몇 가지라 생각하면 돼? 하나, 둘, 3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그 글자 3개를 나열하는 건 몇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다 한 다음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이게 GV도 있을 테니까 두 개를 마지막에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숫자의 의미는 V와 G 사이에 들어갈 문자의 종류가 되는 거고, 맞죠? 4 곱하기 3은. 그 다음에 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세 그룹의 문자를 배열하는 숫자가 되는 거고, 마지막 글자의 의미는 VG 거냐, VG냐, GV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각각 숫자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고 여러분들은 요걸 연습을 한 다음에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죠. 답만 딸랑 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산되는지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메모를 하더라도 이것만 딸랑 쓰면 집에 가면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멘트를 쳐야 돼요. 요 멘트를 연습에다 써놔야 돼요.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고,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고.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안 그러면 이거 일주일은커녕 내일 모레만 돼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숫자 왜 나왔는지 의미가 파악이 안 돼요. 숫자만 쓰면. 이해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메모를 꼼꼼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남의 방법을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꼼꼼하게 적어서 요렇게 계산돼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그거를 메모를 해놔야 나중에 집에 가서 안 잊어버린다. 뭐 영상 찾아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은 길어서 안 들어가죠. 그거는 영상은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결석을 했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그때 졸았다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가 100% 안 됐거나 그럴 때 보는 거지, 뭐 하나 짧은 거 찾겠다고 들어가지지는 않아. 그거는 메모를 하는 게 더 빨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남았죠. 이 상황 하나 더 있죠. 3번. 이거예요. 이 특수한 문장을 이제 기억하려고 이걸 뽑아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문장이에요. 적어도. 이 적어도가 문제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적어도. 적어도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최소한 한쪽 끝은 모음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좀 더 와닿을까요? 의미가? 적어도가. 그러니까 이 상황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6글자를 배열하는데 이 상황은 모음 이렇게 되고 나머지 4글자가 있던지 이해됐죠? 아니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자음이고 하나 둘 셋 넷 모음 이렇게 되던지 또는 모음 자음 이렇게 되든지 이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각각
계산해서 그 다음에 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최소한 하나는 모음, 한쪽 끝이 모음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얘만 채워지면 모든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경우? 자음 있고 하나 둘 셋 넷이면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경우가 끝자리 글자가. 아니 그러면 획기해야 4개밖에 없는데 4개 중에 3개를 내가 일일이 다 각각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더해야 된다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지. 차라리 이 노란색을 전체 가지수에서 이 케이스만 빼면 나머지가 다 이 3가지 경우잖아.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잖아요. 맨 끝에 뭐가 들어올지는 이 4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나보고 3개를 다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라? 그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차라리 이거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게 그럼 나머지 3개가 싹 다 들어가 있겠지. 그 생각을 하는 게 저보도의 문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집합으로 따지면 뭐예요?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이 집합의 여집합이 얘죠. 이거 여집합. 다른 말로 하면 여집합.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도 집합의 연속이라고, 연장이라고. 이해됩니까? 여집합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도라는 건. 이해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거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라. 그게 더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개수 세면 되는 거죠. 전체 개수는 이 글자를 그냥 쭉 나열하는 거죠. 글자 6개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 이제 굳이 곱하기 안 해도 되지. 6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거기서 빼기를 요 케이스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음이 몇 개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되겠지. 맨 끝은 자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 자음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자음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 몇 개입니까? 4가지. 이해됐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음은 3가지. 이해됩니까? 그 나머지 가운데는 그럼 이제 여기 배치 자음 배치가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이 안에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가지?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4개.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내가 계산할 거.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여기에 글자 때문에 4가지가 나오고 요 자음 때문에 3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지. 문제지의 해답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6 팩토리얼 빼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3에 곱하기 4팩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친절한 놈이야. 근데 이게 4는 도대체 무슨 4고 왜 나왔고 이 3은 왜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여기 이렇게 써야 그나마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내가 공부 혼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팁을 하나 더 주면 이 계산을 할 때 이거 실제로 다 곱하면 숫자 너무 커요.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6팩이라는 거는 묶을 수가 있어요. 6팩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줄임말이잖아요. 이것도 얘기 안 하면 또 알아차린 못 알아차린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4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4 곱하기 30이죠. 30 곱하기 4팩하고 똑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4팩 있고 여기도 4팩이 있는 거니까 동명으로 묶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30 있고 빼기 여기 10이 있고 곱하기 4팩 이게 좀 더 빠를 거예요. 이 계산하는 게. 이건 이제 계산의 사소한 팁.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 일단은 5번까지는 다 설명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1번은 저번에 우리 할 때 했나요? 다들? 1번 안 푼 사람은 혹시 있으면 1번부터 풀고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응.